2022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우러 전쟁. 먼 유럽 땅의 전쟁이 이젠 우리나라의 안보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발생합니다. 바로 북한군의 개입이죠.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은 특수부대인 폭풍군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왜 우크라이나전에 투입되었으며 과연 북한이 받는 대가는 무엇일까요? 폭풍군단은 11군단 특수작전군 소속 예하부대로 병력은 약 4만에서 8만 명 정도로 우리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이 자주 시찰하는 군 부대인 만큼 김정은이 애정을 가지는 부대이기도 하죠. 하지만 폭풍군단의 실제 전투력이 우려할 만한 위협이 되는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워낙 훈련 장면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실전 기록도 없었으니까요. 특히 심각한 북한의 경제난으로 이들의 장비 및 보급이 열악하여 이들의 전투력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머나먼 이국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었으며 벌써 전투 중 사망한 북한군에 대한 소식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대응을 고심하여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이라는 카드를 고려한 적이 있었죠. 사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은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2023년 7월 27일 6.25 정전협정 체결일, 북한에서 주장하는 7.17 전승기념일에 러시아 국방부 장관 세르게이 쇼이구는 북한을 방문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북한군의 파병이 언급됐을 거로 추정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논의는 2024년 6월 19일에 개최된 북러 정상회담에서 다뤄졌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실질적으로 파병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는 한미 정보당국에게 파악되어 관련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었죠. 그러다 2024년 10월 북한군 3,000명이 러시아로 파병했다는 뉴스가 나왔으며 12월까지 15,000명이 파병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서방은 북한군의 파병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정원의 발표와 우크라이나에 계속된 북한군의 파병 증거를 통해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무기만 지원하고 직접적인 파병을 하지 않는 미국과 나토에게 또 다른 골칫거리를 안겨줬습니다. 미국은 한미일과 대응을 고심할 것을 발표했으며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국조차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전 세계에 충격과 공포를 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북한은 머나먼 이국의 자국의 병사들을 파병하면서 얻는 이익은 무엇일까요? 북한군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북러 관계를 강화하여 국제사회의 고립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대북 제재로 북한의 경제는 막장으로 치달았습니다. 러시아라는 방패를 통해 이러한 경제 제재를 돌파하려는 것이죠.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동안 북한은 러시아에게 포탄과 KN-23 미사일 등 다양한 무기를 불법적으로 수출하고 상당수의 식량과 에너지를 수입하였습니다. 또한 24년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구소련 시절 동맹 관계까지 격상하여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미 동맹이라는 강력한 축으로 북한을 압박하였는데 이제는 러시아와의 동맹으로 북한이 이에 대응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는 유사시 우리나라의 안보 환경에 매우 큰 족쇄가 될 수밖에 없으며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에 이은 또 다른 든든한 후원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군의 현대화입니다. 비록 북한군이 핵과 미사일에 집중 투자하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지만 재래식 전력만큼은 한국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공군만 하더라도 북한의 최신의 전투기는 미그-29 전투기인데 이 기종은 1980년대에 도입되었으며 그나마 40대 정도 보유한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최신의 전투기는 F-35A 5세대 스텔스기로 약 60대 보유 예정이며 KF-21이라는 4.5세대 국산 첨단 전투기를 약 120대 보유 예정입니다. 이처럼 재래식 무기로는 북한이 한국을 넘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의 관계가 돈독해지면서 이러한 상황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핵 기술 이전, 정찰 위성 개발, 핵잠수함 건조 지원,
또 들리는 소식통으로는 러시아의 첨단 전투기 중의 하나인 Su-35, 즉 수호이 35 전투기를 북한의 면허 생산권 부여를 추진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직 눈여겨볼 만한 결실은 나오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북한은 우리 입장에서 핵, 미사일 분야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력에서도 상상을 뛰어넘는 무기들을 다수 보유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재래식만큼 우위에 있던 한국군으로서는 골치 아파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또 다른 남북의 군비 경쟁이 심화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북한군의 실전 경험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실전 경험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요. 전 세계의 국가 중 미국이 가장 강력한 군대인 이유도 첨단 무기도 있지만 그 어떠한 국가보다 가장 많은 실전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반면 현대 중국군이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거대한 첨단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적 전투력을 의심하는 이유도 바로 이 실전 경험 부족으로 꼽습니다. 그만큼 실전에서 쌓인 데이터는 전쟁에 있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군도 이처럼 실전 경험이 부족한데 북한군의 실전 경험은 더 없습니다. 유일한 실전 경험이라곤 6.25 전쟁이 유일하며 그나마 베트남 전쟁, 이란, 이라크 전쟁, 시리아 내전 등 일부 전장에 극소수의 인원만 파병하여 유의미한 실전 경험은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재래식 전력만큼 한국의 아래라고 평가받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실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과가 어떨진 모르지만 드론을 비롯한 첨단 무기 체계가 혼합된 현대전의 경험을 쌓고 돌아온 북한군은 우리의 최대의 위협이 될지 모릅니다. 과거 6.25 전쟁 당시 한국이 순식간에 부산까지 밀렸던 이유 중의 하나로 당시 인민군에는 중국 국공내전의 실전 경험을 다수 보유한 부대들이 합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실전 경험을 쌓고 돌아온 북한군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전술,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은 한국의 안보에 굉장한 위협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어쩌면 세계 평화를 더 큰 수렁에 빠뜨리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이 끝의 결과가 우리 안보와 세계에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계속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